지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냥 동그란 공 모양이잖아요. 그러면 지구에서의 중력은 공으로, 표면으로 이렇게 수직하게 작용하고 있지 않을까 싶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늘을 이렇게 나는 게 가능할지 갑자기 궁금한데 나는 거 가능할까요?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거는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이렇게 이야기하면 막 인터스텔라에 나오는 블랙홀처럼 아주 극단적으로 중력이 강한 곳에서나 통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오늘도 두 분 모두 상대성 이론의 그 덕을 보셨을 겁니다. 그냥 인류가 만들어 놓은 모든 문명이 그대로 파괴되지 않을까? 지구는 둥글다가 깨질 수도 있겠네요. 네, 정말 지구 평평론이 평평설로. 승리하는 날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프랭크 MC 황사연입니다. 이제 조금 뒤면 3월 14일인데요. 3월 14일 하면 화이트데이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아인슈타인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사탕 대신 공식을 남긴 분이죠. 오늘은 이제 아인슈타인의 생일이 다가오는 걸 맞아서 좀 특별한 과학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인슈타인도 귀 기울일 만한 흥미로운 이야기 함께할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함께하는 과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한 번 만나 뵙게 된 지웅배 교수님도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데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특별한 반갑습니다. 근황이라도 있으신지. 일단 너무나 영광스럽게도 슈탄절 아인슈타인님의 생일을 함께 기념하는 방송에 나올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또 제가 얼마 전에 다른 곳에서 우리 과드님이 인터뷰한 직후에 또 그 자리에서 또 인터뷰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연이 조금씩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반가운 신기해요. 마음입니다. 네, 진짜 신기해요. 이렇게 또 두 분이 또 인연이 닿는 줄은 몰랐네요. 네, 오늘 슈탄절 맞이 방송 두 분과 함께 또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중력인데요. 아인슈타인 얘기 나와서 아마 짐작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좀 중력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중력은 굉장히 이렇게 우리와 늘 함께하기 때문에 좀 당연하다고도 생각을 하지만 우리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힘인데 관련해서 최근에 좀 특별한 연구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남극에서 이른바 중력 구멍이 존재한다는 건데 중력에 구멍이 생긴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떤 개념인가요? 이게 얼핏 들으면 이제 지구 중력에 구멍이 뚫려서 거기에만 중력이 없는 것 같은 이상한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 지구 표면에서 중력의 세기를 인공위성 같은 걸로 이제 디테일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재보면 남극 지역에서 유독 중력이 좀 약하게 측정되는 지역이 발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력 이상 그래비티 어노멀리라고 불러왔는데 이거를 또 중력에 구멍이 뚫린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그래비티 홀이라고도 부른 거예요. 왜 그러면 이 남극 일대에서만 유독 다른 데보다 중력이 좀 더 약하게 느껴질까? 이제 이거를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원인은 사실 간단합니다. 지구 내부에서는 맨틀이 멈추지 않고 계속 왔다 갔다 대류를 하고 있거든요. 차갑게 굳은 맨틀은 아래로 가라앉고 또 따뜻하고 가벼운 맨틀이 다시 떠오르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극 주변에서 무거운 그 맨틀이 가라앉으면 그것 때문에 밀려서 남극 지하에서 이제 가벼운 맨틀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지표면에서 느끼는 중력은 사실 그 땅 아래, 우리 발 아래에 얼마나 밀도가 높은 덩어리가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거든요. 네. 남극 지하에는 유독 밀도가 좀 낮은 맨틀이 많이 이제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는 중력이 살짝 약하다. 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느낄 수는 없는 미미한 양이긴 합니다. 그러면 밀도의 차이가 중력의 차이로 이어진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냥 동그란 공 모양이잖아요. 네. 그러면 지구에서의 중력은 다 그 공으로 표면으로 이렇게 수직하게 작용하고 있지 않을까 싶지만 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오. 어딘가는 지구 지하의 밀도가 높은 지역도 있고 어딘가는 좀 밀도가 낮은 지역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밀도가 높은 지역으로 중력이 더 이렇게 몰려들고 밀도가 낮은 지역은 다른 데로 이제 중력이 좀 빼앗기고 이런 분포를 보이고 있거든요. 지구 지표면에서의 중력 분포를 표현한 그림을 지오이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지오이드를 그려보면 예쁜 공 모양이 아니라 진짜 울퉁불퉁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바다 같은 것도 보면은 남극에서도 그런데 그 남극에서는 약간 중력이 약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중력이 더 강한 쪽으로 바닷물이 좀 빼앗깁니다. 그래서 남극 일대에서는 수면이 약간 내려가는 현상도 벌어질 수도 있죠. 사실 우리가 중력을 뭐 느끼진 못하고 있지만 우리뿐 아니라 뭐 대기, 바다 다 이렇게 꼭 붙어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바다도 붙어 있는데 우리가 지구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도 좀 신기하거든요. 그 강한 힘인데 왜 그런가요? 그거는 중력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실제로 이제 전기력이나 자기력이 훨씬 더 세거든요. 예를 들면은 바닥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원자 주변을 전자들이 돌고 있겠죠. 그리고 우리 손이나 발을 이루고 있는 원자도 있을 거고 그 원자 주변을 또 전자들이 돌고 있을 텐데 이걸 이렇게 내렸을 때 사실은 전자끼리의 청력이죠. 밀어내는 힘이 사실은 중력보다 훨씬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뚫고 못 내려가는 것도 네. 있고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고 해서 아주 쉽게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면 이제 원자라는 극장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좌석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좌석에는 전자가 하나씩만 앉을 수 있어요. 겹쳐서는 못 앉아요. 바닥에 있는 원자 극장이 있다고 봤을 때 여기에는 이미 전자들이 그 좌석을 다 차지하고 있는 거죠. 손에 있는 전자는 여기에 더 이상 앉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밀어내는 저항력이 있어요. 이 저항력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면을 디뎠을 때 아니면 의자에 앉았을 때 이거를 뚫고 내려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단적으로 중력이라고 하는 힘이 얼마나 미약한 힘인지 느낄 수 있는 간단한 실험이 있어요. 우리 냉장고에 자석 붙여 놓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자석에게 작용하는 힘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냉장고 벽이 끌어당기는 자기력이 있고 그 아래에 거대한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이 있는 거죠. 이 거대한 지구가 이 자석을 끌어당기는 중력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거를 이기고 얘가 찰싹 달라붙어 있다는 건 중력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자기력이 더 강하다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왜 빨려 들어가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지만 사실 중력보다는 더 훨씬 큰 힘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지난번에 그리고 출연하셨을 때 그 우주정거장 우리 얘기를 했었는데 완벽한 무중력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상상을 해봤을 때 지구의 중력도 미치지 않을 만큼 멀고 또 다른 행성이나 별의 중력도 작용받지 않은 먼 공간이 있다고 하면 뭐 그런 공간은 무중력이다 이렇게 정의해도 될까요? 그게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인데 중력이라는 건 질량이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무조건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완벽한 진공 상태여야 우리가 중력이 없는 상태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력의 합이 0인 상태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요? 예를 들면 우리가 태양계에서도 그런 지점들이 존재하는데 지구가 있고 달이 있어요. 그러면 지구에서 끌어당기는 중력은 지구 쪽으로 작용을 할 거고 달이 끌어당기는 또 다른 중력은 달 쪽으로 끌려가겠죠. 그러면 지구와 달 사이 적당한 거리에 우리가 놓여 있게 되면 지구가 안쪽으로 잡아당기는 중력과 달이 바깥쪽으로 잡아당기는 중력이 정확하게 상쇄돼서 그 어느 쪽으로도 끌려가지 않는 딱 지점이 생기게 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상적으로 여기에다가 무언가를 정박시켜 놓으면 어느 한쪽으로 끌려가지 않고 그곳에 영원히 주차시켜 놓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비슷한 뭔가 실험 같은 게 있었을까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운용하고 있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 같은 그런 다양한 우주망원경들이 이런 비슷한 포인트에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태양과 지구의 중력과 또 원심력, 이 모든 힘들이 서로 상쇄가 돼서 어느 특정한 쪽으로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는데 우리가 참고로 이거를 라그랑주 포인트라고 불러요. 제임스 웹 같은 경우에는 라그랑주 포인트 중에서도 바깥쪽에 있는 L2라고 하는 포인트에 이제 위치해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죠. 참고로 옛날에 넷플릭스에서 했던 영화 중에 상체요? 승리호. 승리호. 그 영화에서도 설정이 뭐냐면 이 라그랑주 포인트에다가 우주 쓰레기를 모아놔서 어디에 안 날아가게, 그러니까 거기에 정박해서 일종의 우주 쓰레기 매립지로 쓰겠다는 게 그 영화 설정이었어요. 엄청 과학적인 영화였네요. 저는 재미로 봤었는데 그러니까 중력이 강하면서도 좀 약하기도 하고 또 상대적이고 또 은근히 완전히 균일한 것도 아닌 좀 신기한 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프랭크에서는 또 지금 얘기해본 중력과 관련된 재밌는 상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만약 지구 중력이 잠시 멈춘다면
지구에 어떤 일이 생길지 탑5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이제 좀 중력이 약한 중력 구멍도 존재를 하고 또 이제 약해지는 것만으로도 뭐 수면도 달라지고 한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구 중력이 멈춘다면 탑5 5위 어떤 거 꼽으시겠어요? 일단 저는 약한 중력의 변화부터 생각을 해봤는데 비록 사람은 느끼지 못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위성 같은 정밀한 장비들부터 뭔가 변화를 느끼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단 몇 초만으로도 우리가 쓰고 있는 인공위성 GPS 같은 장치에 큰 이상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되게 재밌는 게 우리가 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이렇게 이야기하면 막 인터스텔라에 나오는 블랙홀처럼 아주 극단적으로 중력이 강한 곳에서나 통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상대성 이론 뭐 신기하긴 한데 나의 하루와는 별로 이렇게 연관이 없는 물리 법칙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오늘도 두 분 모두 상대성 이론의 그 덕을 보셨을 겁니다. 무슨 덕을 본다? 그 상대성 이론이 이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인공위성들, GPS, 내비게이션 아니면 길찾기 어플 여기에다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심지어 우리가 쓰는 배달 어플, 내 음식이 어디에 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도에서까지.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상대성 이론의 효과를 고려하지 않으면 저 높은 고도에서 약간 중력이 약한 지점에서 아주 빠르게 돌고 있는 인공위성들의 시계가 다 동기화가 깨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인공위성에 들어있는 시계는 그 상대성 이론 효과를 정밀하게 반영해서 실시간으로 보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지상에 있는 우리와 시계가 맞을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루하루 그 오차가 누적이 되면서 결국 정확한 위치를 알려줄 수 없게 되어버려요. 만약에 근데 지구에서 중력에 약간 어긋나거나 사라져서 그 효과가 탐사선들, 인공위성들에게 먼저 끼치게 된다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모든 인공위성 체계가 순식간에 망가질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오늘도 덕을 많이 보면서 모두가 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덕을 본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미 지금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우리 상상을 해볼 수 있는데 바로 과학드림님의 5위 들어볼게요. 저는 이게 예전에 지웅배 교수님이 저번에 나오셨을 때 그 우주정거장 안에서는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제 거기서 착안해서 생각난 그냥 아이디어였는데 중력이 사라지면 지구 내부에 있는 외핵에서 대류가 멈출 것 같아요. 지구가 하나의 자석처럼 그 자기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구 외핵에 있는 철이나 니켈 같은 원소들이 지구가 자전하거나 아니면 대류를 일으키면서 거기서 전기가 발생해서 그 전기장에 의한 자기력이 생겨서 지구가 하나의 자석처럼 성질을 띠거든요. 그 대류가 멈추게 되면 전기를 발생시키는 힘이 약해져서 지구 자기장이 약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영화에 접목시키면 이런 대표적인 영화가 코어라는 영화가 있어요. 코어라는 영화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설정이긴 한데 핵실험을 해가지고 그게 그 외핵의 대류를 멈춰버려서 지구의 자기장이 사라지는 설정의 영화예요. 이제 그런 것처럼 지구의 자기장이 조금 약화되는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한번 해봤죠. 그리고 또 과대님도 아주 잘 아시겠지만 그 새 같은 동물들은 여기 이쪽에 철 나침반이 들어있잖아요. 맞아요. 그걸로 방향을 감지해서 이동을 하고 몰랐어요. 있어요. 네. 그래서 철새들이 아주 먼 대륙간 이동할 때에도 그 길을 찾는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 맞네요. 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아마 제 기억에 코어 영화에서도 처음에 자기장이 이상하게 변화한다는 거를 보여주는 현상 중에 하나로 막 새들이 막 계속 추락하고 맞아요. 그런 그랬던 것 같아요. 장면이 네. 나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제 두 분의 5위 들어봤고 바로 교수님의 4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또 중력이라고 하는 게 지구 자체에게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중력이 사라진다고 하면 지구가 지금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힘들이 붕괴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가 자전하는 그 원심력과 그리고 또 자체 중력이 딱 균형을 이루어서 사실은 지구가 완벽한 동그란 공이 아니에요. 약간 적도가 좀 더 부풀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중력이 사라지게 되면 그 균형이 깨지게 되면서 오히려 이제 그 부풀어 있던 물질이 다 이제 극지방 쪽으로 몰려가는 뭔가 그런 재배치가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대규모 해일이 벌어진다거나 네. 아니면 이제 안에서 마그마 같은 게 터져 나오고 땅에 균열이 벌어지고 이런 좀 큰 지진이 벌어지는 뭐 그런 상상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변화가 일어나면 이제 멀리서 관찰했을 때 뭔가 보일 만한 모양의 변화도 있을 수 있을까요? 아마 장기적으로는 중력은 사라지지만 회전을 계속 하고 있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게 되면 지금은 그나마 중력 덕분에 그냥 타원체 정도의 모양을 유지하고 있지만 자전이 유지가 되면서 중력이 없는 상태가 된다고 하면은 그냥 납작한 원판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구는 둥글다가 깨질 수도 있겠네요. 네, 정말 지구 지구 평평. 지구 지구 평평설이 평평설로. 승리하는 날이 이제 오게 되는 거죠. 네. 네, 바로 과학드림님의 4위 들어볼게요. 아, 저요? 저는 이제 지구 밖으로 그 대기들이 조금씩 탈출해 나갈 것 같아요. 몸이 이제 붕 뜨면서 날아가는 거는 당연히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고, 사실은 우리가 숨 쉬고 있는 대기도 중력이 붙잡아 두고 있거든요. 네. 근데 중력이 사라지게 되면 결국에는 기체 분자 운동 속도만 남을 테니까, 기체 분자 운동 속도는 뭐 온도에 비례하니까 좀 온도가 높은 곳에서는 훨씬 더 많이 탈출할 거고, 온도가 좀 낮은 곳에서는 좀 적게 탈출할 거고, 결국에는 우리가 대기가 이제 점점 밖으로 유출되는 상황을 제가 생각을 해봤죠. 그 하나 재밌는 게 사실 지구의 대기 손실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왜냐하면 지구 대기권의 외곽층은 워낙에 공기 분자 속도도 빠르고 또 지구로부터의 중력도 훨씬 약하기 때문에 조금씩 우주 공간으로는 새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실제로 우주 멀리에서 지구를 다양한 필터로 관측을 하면 지구도 혜성처럼 꼬리를 그립니다. 아주 미미하게 대기가 벗겨지고 있어서 약간 그 대기가 새어나가는 꼬리가 보여요. 물론 그 속도가 아주 느리기 때문에 당장 뭐 다음 주에 지구 대기가 사라질까 봐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분명히 지구도 서서히 우주 공간을 빙글빙글 돌면서 그런 손실을 겪고 있다. 네. 그 아까 처음에 우리가 몸 붕 뜨는 거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붕 뜬다고 그냥 막연하게 상상을 해보면 그 드라마 무빙처럼 하늘을 이렇게 나는 게 가능할지 갑자기 궁금한데 나는 거 가능할까요?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날개짓을 하면 이제 앞으로 나가요. 그 우주 정거장에서 우주 보는 것처럼. 비행사들이 유영하는 것처럼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거는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재밌을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 몸이 붕 뜰 때 네. 멀미가 많이 날 것 같기도 해요. 왜요? 그 우주인들이 보면은 무중력 그 실험 같은 거 하게 되면 우주 멀미라고 해서 네네. 좀 멀미 증상을 많이 느끼지 네, 않을까요? 네. 그래서 지구에서도 갑자기 중력이 사라지면 뭐 붕 뜨긴 하겠지만 꽤 일정 시간 동안에는 물론 나중에 적응을 하겠죠. 네. 근데 한 며칠 동안은 멀미를 상당히 많이 겪지 않을까. 또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던 환경이니까 또 거기서 그쵸. 오는 거랑 배가 돼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약간 그런 신체적인 변화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과드님의 대기 손실까지 짚어봤습니다. 바로 교수님의 3위 들어볼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좀 재미있는 상상을 해봤는데 네. 지구의 바다가 하나의 커다란 무중력에 떠 있는 물방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네. 우리가 우주 정거장에서 우주인들이 가끔 장난치는 영상 보면 물방울이 그냥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일단 중력도 없고 또 물 분자끼리 끈끈한 표면 장력만 작용을 하고 있어서 그냥 물이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서 떠 있는 거예요. 이미 지구에 고여 있는 바닷물들이 있는데 지구가 갑자기 통째로 중력이 없어진다고 하면 그 물을 붙잡고 있는 지구의 중력은 없는 거잖아요. 대신에 우주 공간에 그 지구에 묻어있던 물 분자들끼리 표면 장력만 생기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물 덩어리들이 그냥 우주 공간에 동그랗게 그냥 뭉쳐 있으려고 서로 이제 모여들기 시작을 하겠죠. 지금은 달의 중력, 태양의 중력 같은 다양한 중력을 통해서 또 지구 자체 중력을 통해서 물이 어디가 더 많이 쏠려 있고 그러면 밀물, 썰물이 벌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젠 더 이상 그런 조석 현상 같은 건 없고 그냥 동글동글하게 표면 장력으로 뭉쳐 있는 물 덩어리만 존재하는 지구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바다가 만약에 물방울이 된다고 상상해 보면 그 안에 있는 물고기들은 똑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걔네는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글쎄요. 이미 중력이 없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고기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는 사실 어렵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그런 거는 있을 것 같아요. 물고기는 잘 모르겠고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식물의 뿌리는 굴중성이라고 해서 중력이 있는 방향으로 자라요. 네. 어떻게 그렇게 되냐면 그 식물 세포 안에 녹말 알갱이 같은 게 있는데 이 알갱이들의 무게 때문에 중력이 있는 방향을 감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중력이 사라지면 중력이 있는 방향을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식물 뿌리가 아래로 자라지 않고 뭐 위로도 자라고 옆으로도 자라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는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중력이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3위 네. 바로 소개해 주세요. 저는 그 아까 대기가 사라진다고 했잖아요. 네. 이제 거기에 좀 이어서 붙여봤는데 대기압이 낮아지면 아주 낮아지면 우리 체액이 끌어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물을 누르고 있는 대기의 양이 적어서 그러니까 대기압이 낮아서 근데 이거를 암스트롱 한계라고 그 우주 비행사 암스트롱이 아니고요. 미국의 공군 비행사인 해리 조지 암스트롱이 창안한 개념인데 암스트롱 한계라는 점이 있어요. 이게 해발 한 18에서 19km 그 지점, 그 높이에서는 대기압이 지금 우리 지표면 대기압의 거의 16분의 1로 줄어들거든요. 그 높이에서 비행하는 우주 비행사의 체액이 기포처럼 끌어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구간에서는 비행을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혈액은 끌어오르지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혈관이 막고 있어서 네. 아마 침이나 눈물이나 아니면 소변 무서운데요. 같은 것들은 기압이 낮아지면서 끌어오를 수가 있죠. 울면 이제 보글보글보글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고 제가 자료 찾아본 걸로는 1965년에 이제 나사 유인 비행 센터에서 진공 챔버 안에서 우주복에 구멍이 생긴 그 우주인의 그 인터뷰를 실은 내용이 있었는데 진공 챔버였으니까 기압이 굉장히 없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우주 비행사의 침이 끌어올랐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럼 그 끌어오르는 대로 또 고통을 느꼈을 거 근데 이 우주 아닐까요? 비행사가 이미 기절을 했어요. 근데 자기가 침이 끌어오르는 거를 느끼면서 기절을 했다고 기록이 돼 있거든요. 무서워요. 그렇죠. 근데 궁금한 게 이게 끓긴 하지만 온도가 높은 상태는 아니잖아요. 맞아, 온도 높은 상태 그러면 아니죠. 뜨겁다는 느낌은 없겠네요. 없죠. 그게 뜨겁다는 신기하다. 느낌은 없이 그냥 뭔가 우리 그 이 침으로 거품 만들면 뭔가 퐁퐁 터지는 그런 네네네. 느낌처럼 나지 않을까. 뭔가 이상한 느낌일 것 그렇죠. 같은데. 네. 그 중력 하나로 여러 가지 변화를 또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중력이 잠깐 멈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탑5 중에 3위까지 알아봤는데요. 이제 2위와 1위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2위 소개해 주세요. 네, 저는 조금 재밌는 생각을 해봤는데 바람이 또 큰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바람을 불게 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힘이 있는데 일단 압력의 차이, 그래서 어디가 더 고기압이고 어디가 더 낮은 기압인지 그런 압력의 차이가 있고 또 이제 지구의 중력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두 가지 힘이 균형을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바람을 느끼게 되는데 만약에 중력이 사라지게 되면 지금 다 지면에 낮게 깔려 있는 공기 분자들이 순식간에 다 이제 위로 퍼지게 될 거고 그러면 한동안 수직한 방향으로 거센 바람을 좀 느끼게 되겠죠. 또 순식간에 낮게 깔려있던 공기가 다 이제 터지듯이 퍼져나갈 테니까 충격파가 그 대기권에서 빵 하고 퍼져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멀리서 네. 지구의 중력이 갑자기 사라지는 장면을 누군가 보고 있다고 하면 갑자기 가만히 있던 지구에서 동그랗게 뭔가 퐁 이렇게 퍼지는 거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그럼 바람이 수직으로 불게 되면 이제 옷이나 머리나 다 이렇게 위로 솟는 네, 뭐 네. 옷뿐 아니라 제가 날아가겠죠. 그러겠네요. 그냥 다 같이 위로 뜨면서 그렇게 되겠네요. 네. 네, 그럼 과학드림님의 2위도 들어볼게요. 저는 지구의 기후가 완전히 이상해질 것 같아요.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해류 자체가 멈춰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온도가 높은 바닷물은 위로 올라가고 온도가 낮은 바닷물은 아래로 내려가면서 지구 바다 안에서는 거대한 해수의 대순환이 일어나는데 네. 해류와 대기의 대순환으로 인해서 열을 수송을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적도 지방의 뜨거운 열을 극지방으로 이동해주기도 하고 극지방의 찬기를 다시 아래쪽으로 내려 보내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모조리 멈춰버리면
지구가 어떤 곳에서는 아주 극적으로 뜨거워지고 어떤 곳에서는 아주 극적으로 차가워지는 현상들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중력이 사라지면 네. 그 지구가 우리가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잖아요. 네. 이 판대로 뭔가 균열이 일어나면서 이 판 모양대로 둥 떠오를 것 같은데요. 느낌이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판 모양대로 균열이 발생하면서 그 안에서 마그마가 뿜어져 나오는 상상을 좀 해봤어요. 아, 마그마. 아까 또 마그마 네. 언급해 주셨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마그마가 이제 몇 초라도 뿜어져 나오면 그 동시에 또 수직으로 이렇게 솟으면서 그쵸. 뭐 여러모로 그쵸. 영화 같은 불기둥처럼 장면이 이렇게 네. 솟아오를 것 같은데요. 네. 새삼 중력에게 참 감사해지는 시간입니다. 네, 지금 2위까지 들어봤는데요. 대망의 1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제 지구 중력이 잠깐 멈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교수님의 1위 들어볼게요. 사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해주신 과학드림님의 아이디어랑 비슷할 것 같은데 저는 중력이 사라지면 사실상 모든 게 다 붕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력 자체만 보면 되게 약한 힘이거든요. 근데 중력이 관여하는 물리적인 현상이 너무나 많아요. 단적으로 우리가 딱 바닥에 미끄러지지 않고 예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마찰력 때문인데 그것도 사실은 중력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 힘, 그거 바닥이 그 중력을 또 떠받치고 있는 수직항력이라고 하는 힘 덕분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중력이 없다면 당연히 미끄러지지 않게 예쁘게 걷지도 못할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력이 없으면 밀도 차이가 없으니까 어떤 열의 대류도 벌어지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연력학적이거나 뭔가 정기적이거나 모든 현상이 다 통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찌 보면 좀 폭력적인 상상일 수도 있는 게 중력은 우주를 구성하는 4가지의 기본 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사라지게 한다는 거니까 진짜 지구고 뭐고 사실은 안정된 시스템이 유지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력이라는 그 중요한 힘이 뭐 미미해 보일지라도 그 가지를 많이 뻗쳐나가고 있어서 네, 이제 맞습니다.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과학드림님이 꼽으신 멈추면 어떻게 될지 1위. 저는 네. 오히려 이게 멈춘 다음에 원상복귀되는 순간의 위험성을 생각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모든 것이 다 떠올라요. 다 떠오르다 갑자기 중력이 다시 탁 생기면 푹 하고 가라앉을 거잖아요. 네. 그때 그 엄청난 충격량, 지각이 다 부서지고 지진이 발생하고 사람도 다시 다 떨어지겠죠. 모든 동물도 다 떨어지고 마치 파도가 이렇게 덮치듯이 네. 바닷물이 다시 지각을 덮칠 거고 그런 상황이면은 그냥 인류가 만들어 놓은 모든 문명이 그대로 파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러면 중력은 이제 없어져도 문제지만 네. 다시 생겨도 그러니까 없어질 거면 아예 없어지고 없어질 거면 아예 적응하거나. 없어지던가 아. 다시 생기면 안 된다. 저희가 이제 지금은 그러면 중력이 지금 약해지는 상상을 해봤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지구 중력이 엄청 강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상상을 해보고 싶은데 지구 중력이 멈추는 게 아니라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더 강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대기권이 훨씬 더 높은 밀도로 가라앉아서 지면 근처의 대기권 속의 산소 양도 전 높아질 것 같고 산소의 농도가 높아지면 그러면 불이 더 잘 붙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화재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작은 불씨로도 훨씬 산불도 빈번하게 벌어지고 뭔가 폭발적인 현상도 많이 벌어지고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대신 산소의 양이 늘어난 만큼 우리가 고산병 같은 건 좀 덜 할 수도 있겠죠. 네. 제가 오래 달리기 네. 좋아하거든요. 러닝. 네네. 러닝하기 좀 쉬울 수도 있겠네요. 근데 중력이 강해졌으니까 맞다. 이제 그거 안 되겠다. 그러네. 시간과 정신의 방 그러네요. 같은 상태가 이제 되겠죠. 걸어 다닐 때도 이제 네. 그 마찰력이랑 우리 지금 균형이 잘 돼 있는데 네. 중력이 더 세면 이렇게 어기적 맞아요. 어기적 그렇게 되겠네요. 오늘은 이제 지구 중력이 나아가 우리 이제 삶에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요. 당연하게 여기던 힘이지만 멈추면 어떨지 좀 두렵기도 하고 흥미로운 상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슈탄절을 맞아서 저희 좀 흥미로운 상상해봤고요. 저희 이프랭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